자, 일단 오늘 강의는요, 2022년을 위한 강의예요. 2021년이 한 달 이제 남았고, 저희가 11월 더 캠날을, 어, 그, 초심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11월을 캔날을 좀 준비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에 대한 도구를 조금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또 새로운 시작이죠. 늘 매달 새로 시작하고 매주 새로 시작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거는 연 단위로 새로 시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바인더와 성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캡틴의 어제 저희가 리더 미팅을 하면서 김정숙 사장님께서 캡틴의 슬로건이 있었으면 좋겠다. 2022년에. 그래서 나부터 변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강의 내용과 너무 비슷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2021년, 2022년 이렇게 이제 지금 넘어가는 한 달 남은 기간인데 2022년의 성장을 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남은 기간에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2021년에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2021년에 피드백을 해보고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플랜을 짜고 액션을 하고 그를 통해 성장하고 이런 이제 시간들을 가져야 될 텐데 뉴스킨 사업은 성장이 곧 성공이야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지 않습니까? 뉴스킨 사업은요 잘 파는 사람보다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빨리 성공한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매일 1% 성장하기 막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업글 인간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도 항상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죠. 그러면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커피 마시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저는 커피를 요즘 들어서 조금 많이 먹어졌는데 원래 커피를 안 좋아하고요. 잘 몰라요. 이 맛이 저 맛이 이게 좋은 건지도 잘 모르고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도 가끔 커피 마시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이렇게 뭐 출근길에 커피 좀 마시고 싶다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커피를 사러 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차를 세우는 게 귀찮아요. 그런데요, 진짜 커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커피나 너무 좋아해서 진짜 지금 너무 먹고 싶어 안 먹으면 안 되겠어. 이런 분들 어떻게 해요? 주차하고, 네, 이정 사장님 같은 분 저를 이해 못해요. 주차하고, 주차 요금 내고, 그 커피 사러 가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행동이 다릅니다. 맞죠? 주말에 저는 밖에 나가기가 귀찮아서 커피 사러 절대 안 가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하시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 사러 밖에 나가지 카페를 가서 난 책을 읽겠어 라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러 가시잖아요. 이게 행동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사업도 똑같지 않을까요? 진짜 성장하고 싶은 사람, 진짜 변화해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네. 커피 사러 가는 그 사람처럼 행동을 하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 별것 아닌 사소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 밤 12시에 사러 가지 않습니까? 밤 12시에 배달 시키잖아요. 네. 자,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책을 통해서 좀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은 바인더 활용법이라기보다는 바인더를 드릴 거예요. 2022년 바인더를 드릴 건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 먼저 나누겠습니다.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이렇게 다르대요. 지능과 성격이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지금 바뀌었네요. 고정형, 아이고, 요렇게.
요렇게 바뀌었어요. 자, 고정형 사고방식의 사람들은 지능과 성격이 고정된 것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믿는데요. 믿는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도전은 잘 안 해요. 고정형 사고방식. 잘 할 수 있는 것만 매달린대요. 실패하면 자아의 위협을 느끼고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력이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형 사고방식 사람들은 도전은 그냥 성장하는 초석이고 이 도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많은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과정일 뿐이야. 그래서 실패는 두렵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대요. 우리 되게 많이 들은 내용인데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리고요, 고정형 사고방식의 사람들은 노력의 가치를 굉장히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아, 노력해도 소용없어. 다 잘난 사람들만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 근데 성장형 사고방식의 사람들은 노력하면 성장은 무조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비판. 비판은요, 부정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유용한 비판. 발전을 위한 비판 있을 수 있죠. 그런 비판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상처를 입어버린대요. 그래서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을 견뎌할 수 없대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비판으로 성장하고 개선되기 때문에 힘든 얘기지만 해야 하고 힘든 얘기지만 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는요, 열등의식을 가지고요. 저 사람은 재능이 있어서 성공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서 배울 점이 저 사람이 한 건 뭐고 내가 안 한 건 뭘까? 뭘 배워야 하나?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노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과는 굉장히 화려해 보일 수 있는데 그 이전에 했던 노력을 뭘 했을까?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질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 책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뇌 가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뇌가 해부학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평소에는 어떤 뇌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길이 복잡한 지역의 택시 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내비로도 알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길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수만 갈래 길을 다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그렇게 뇌가 발달해 버리고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그 사람의 해마는 그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커져 있대요. 기억을 굉장히 잘하는 뇌로. 그래서 뇌가 성장한다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내가 머리가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죽을 때까지 성장을 한대요. 뇌는 쓰면 쓸수록. 그래서 우리 사업은 정말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뇌는 당신이 노력만 한다면 언제든 보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성장할 준비가 된 당신의 엄청난 친구임을 믿어라. 이런 되게 멋있는 말이 써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실패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된대요. 자기 효능감을 높여야 된대요.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 믿음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걸 위해서는 본인의 잠재력을 높게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걸 또 위해서는 엄청난 긍정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이거 좀 말이 좀 어려워서 저도 생각해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계를 알아야 돼. 이 인지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사장님 이런 경우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내 기억의 수준을 착각해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기억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고 또 내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그전엔 분명히 몰랐으면서 어떤 일이 터지고 나면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또 자신의 실행력에 대한 과대평가. 난 할 만큼 했어. 난 최선을 다했어. 이걸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꽤 있대요. 그리고 미래 감정을 잘못 예측하는 경우. 아,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진짜 행복할 거야. 난 복권에 당첨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라는 이런 미래 감정을 잘못 예측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대요.
대부분 나는 이 정도면 나는 평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대요. 그리고 처음에 내가 주장했던 그 주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반대 반론을 제기했을 때 내가 했던 주장에 지지하는 근거만을 찾아서 유튜브를 뒤지는 경우 되게 많죠. 그리고 뭔가 팀워크로서 이렇게 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 기여도를 과장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어떤 권위자의 말이라면 내 생각을 기꺼이 바꿔버리는 이런 메타인지가 낮으면 이렇게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나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보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메타인지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피드백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죠? 내가 2021년에 정말 뭘 했고 안 했고 이걸 제대로 객관적으로 피드백하려면요. 메타인지를 높여야 되고 또 초긍정 에너지로 잘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실패한 부분이 있더라도 나 다시 도전할 수 있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나의 뇌와 잠재력을 믿으면요. 어마어마한 플랜을 짤 수 있어요. 그리고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도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액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우리 사업은 그렇게 되면 성공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건데 그거를 정말 잘해보기 위해서 우리 이거 해보자는 거거든요. 종이 위의 기적, 바인더의 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00번 쓰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바인더 정말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오늘 그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람들이 정말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요. 몰입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뭔가 막 놀 때, 막 맛있는 거 먹을 때 이럴 때일 것 같지만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때는요. 몰입을 하는 순간이래요. 다른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푹 이렇게 빠져서 시간이 어머 이만큼이나 갔어?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행복감을 느낀대요. 근데 그러려면 내 메타인지와 목표의 수준이 되게 중요하대요. 목표가 내가 이걸 이룰 수 있는 목표인지 내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수준의 목표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 또한 한 번에 정해지지 않아요. 도전해보고 시행착오를 하고 또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나를 알아가기 때문에 엄청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몰입의 순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보자고 하는 거냐면 하루하루 작은 성공들을 해보고 하루를 피드백하는 것부터 해보자는 건데요. 그걸 바인더를 통해서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룹은 리더를 중심으로 성장한다.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럼 리더는 뭐냐? 스스로 동기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나를 믿는 사람.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실패할 것 같아라고 굳이 생각할 필요 있을까요? 그죠? 나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는다면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어떤 회사의 임원에게 이런 걸 물었대요. 대학생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회사에 가본 적 없는 학생들이 물은 거예요.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대답한 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직급이 높아지면 문제 해결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찾아 나서기도 해야 됩니다. 이게 나쁜 문제를 찾아서 막 골칫덩이인 문제, 부정적인 거를 막 끄집어내서 일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뭐 회사 입장에서 보면 비용 절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1인 기업가로서 이 사업을 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적인 거, 팀에서 하는 거, 이 회사 전체에 대한 거, 우리 사회적인 거 되게 많거든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이 리더일 건데 분명히 개인의 성장이 있어야지 선행되어야지 팀의 성장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나부터 변하자. 우리 나의 개인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어제 캡틴 리더 미팅을 하면서 김종수 사장님이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어, 아직 정해지는 않았는데요. 이 말씀을 하실래 제가 이걸 쳐봤어요. 네이버에. 그랬더니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94년도인가 나온 책이고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원복 작가님이 을 통해서 만들어진 책이고 삼성 직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배포한 책이에요. 좀 자세히 좀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삼성은 지금 2류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3류로 갈 것이고 지금 변하면 1류로 갈 것이다. 도약하자. 나부터 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대요. 우리한테 너무 지금 너무 지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2022년 캡틴의 일상 목표는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바인더로 하루하루 성장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루를 살고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일생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가져야 될 생각은 이건 것 같아요. 하루가 일생이고 일생이 하루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소름 돋았었어요. 그래서 이 바인더를 이게 작년에 저희가 조혜경 사장님하고 제가 팀 아우라의 사장님들을 위해서 아이패드용 바인더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저희 이걸 사용을 했는데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아, 요런 거는 되게 좋다. 뭐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캡틴 사장님들과 올 한 해는 좀 공유를 해서 다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지금 2020년 2년 거를 만들었거든요. 자, 아이패드용으로 만들어져는 있지만 이걸 파일을 받으시면 이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아직 이제 그 이미지나 링크 거는 것들을 조금 수정할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주 내로는 모두 수정이 끝나고 캡틴 활동방에 올라갈 거예요. 그럼 사장님도 받으셔서 나는 아이패드가 없어. 그러니까 필요 없어라고 할 게 아니고요. 아이패드가 없으시면 프린트해서 뚫어서 내 종이 그 바인더 있죠? 종이로 쓰는 바인더에 꽂아서 쓰셔도 되고요. 그냥 프린트한 종이로 차곡차곡 싸서 쓰셔도 됩니다.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패드 가지신 분들도 꽤 많아요. 저희 보면. 그래서 그거 위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요. 자, 이거는 2021년도 원본을 가져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 그 페이지로 이동해요. 자, 보물지도 터치하면 보물지도와 만다라트를 쓰는 페이지로 이동하고요. 요 위에 오른쪽 상단의 제목을 터치하면 다시 그 페이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드림 리스트, 내가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거, 주고 싶은 거 다 적을 수 있게 해놨고 다시 터치하면 메인으로 갑니다. 나의 다짐 페이지도 있고요. 북 리스트, 내가 읽고 싶은 책 적어놓고 체크하는 페이지도 있고요. 연 계획, 우리 회사 로드맵 있죠? 로드맵 같은 거 좀 적어놓으면서 전체적인 계획을 짤 수 있는 페이지도 있고 목표 성과 페이지도 있습니다. 커미션 목표 나는 1월에 얼마였는데 성과는 얼마인지 매달 피드백 하실 수 있게 GV 목표, LOI 목표, 주력 아이템이 이번 달에는 티알라인트 프로모션이 있었으면 그거 나 몇 개 하겠다. 이런 피드백 할 수 있는 페이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바인더에나 있는 이 1월, 2월 이렇게 먼슬리가 있어요. 먼슬리 그리고 탱크워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고 이 밑에 빈칸은요. 이 탱크워 외에 내가 나만의 그날 하고 싶은 것들 있죠. 저는 여기다가 매일 바디로션 바르기 뭐 이런 것도 적어놨었고요. 뭐 사진첩에 사진 100개씩 지우기 막 이런 것도 적어놨었거든요. 그런 내가 좀 하고 싶은 것들 코어 적어놓으시면 좋고 투두리스트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좀 당장 끝나진 않는데 좀 적어놓고 체크해야 될 것들 있으면 적어놓으시면 좋고 위클리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의 기적이라고 해서 긍정학원과 감사일기 적을 수 있는 그리고 그날 끄적거림 할 수 있는 메모란 만들어놨고 또 전체 메모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이어 플랜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월을 누르면 1월 먼슬리로 갑니다. 이건 제가 자세히 좀 찍어서 영상으로 또 올려드릴게요. 그 중에 나는 1월 6일 두 번째 주를 치면 두 번째 주 위클리로 가요. 그리고 그 중에 내가 1월 6일을 숫자를 탁 누르면 6일 차에 긍정학원 감사일기 쓸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해요. 이렇게 해서 좀 사장님들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요거를 저 하나하나 좀 어떻게 했냐 좀 예시를 좀 들어봐 드릴게요. 예시는
이렇게. 자, 이거는 이현주 사장님의 월 계획표를 제가 좀 달라고 했어요. 저는 이 페이지를 잘 활용하진 않거든요. 그냥 큰 스케줄만 적어 놓는 편인데 이현주 사장님은 월을 한 달을 눈에 확 들어오게 해가지고 본인의 막 목표도 다 써놓고 막 생각도 많이 적어놓고 이렇게 막 스케줄 관리 여기서 다 하는 게 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이 모든 걸 다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한 페이지를 골라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주간을 많이 써요. 저는 주간, 매주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적어 놓고 그날 그걸 했으면 색깔별로 후원 미팅은 하늘색, 데모는 핑크색, 뭐 시스템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다 체크해 놓고 또 이렇게 네모로 표시할 수 없는 부분, 운동은 주황색으로 형광펜 칠하고 뭐 독서는 연두색 이런 식으로 칠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날 마지막 날 그 시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쏘쏘했는지 이렇게 굿, 배드, 쏘쏘, S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음 날을 계획하고 잔다던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날의 스케줄을 한번 계획하고 이렇게 시작을 한다던가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뒤에 긍정학원 감사일기 이 페이지는 저는 이렇게도 많이 활용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긍정학원을 쓰고요. 자기 전에 감사일기 쓰고요. 뭐 그냥 끄적거려 보는 거예요. 아, 나 올해 이렇게 그룹을 키워야지 하면서 사람도 없는데 그냥 네모만 막 그려놓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막 그려보기도 하고요. 행운의 일기 같은 거 쓰기도 하고요. 막 저는 자유롭게 그냥 써요. 그 다음에 북리스트. 내가 읽고 싶은 책 쫙 적어놓고 읽었으면 형광펜 칠하고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올해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책을 1년에 얼마나 읽고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되게 좋겠죠. 그리고 나의 다짐 페이지는 이게 뭘까 싶어서 이제 예시를 갖고 왔는데 저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읽는 나의 다짐을 이렇게 적어놓고 그거와 관련된 사진을 왼쪽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뭐 이렇게 상징적인 사진을 붙여놓는다든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자기 전에 읽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 권하고 싶은 거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인더를 쓰시려면은 나만의 루틴이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꼭 미라클 모닝 아니어도 아침에 나는 막 새벽같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내가 일어나는 그 시간부터 아침에 일어난 모닝 루틴이 있고 그 하루를 5분이나 10분이라도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냥 막 스케줄 시작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자기 전에 나이트 루틴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침이 미라클 모닝이 잘 되려면 그 전날 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트 루틴도 잘 해보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자, 잠시만요. 제가 이거는 하느님과의 수다라는 책에서 가져왔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많이 들은 얘기죠. 당신이 믿으면 그게 무엇이든 모두 현실이 된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 진짜 많이 들은 얘기인데 올 한 해 우리 이거 하나만은 믿어보자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할 수 있다는 거를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믿고 자, 이거는 변철훈 사장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서 쏙쏙 빼왔는데요. 운에 관한 얘기예요. 운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봐 주실게요. 사람의 뇌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만큼 좋은 운의 에너지를 상승시킨다. 운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자체가 행운임을 알고 감사하라. 운이 좋은 사람은 자기 반성을 통한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뇌 속에 목표와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함께 데이터베이스화해야만 실현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무의식이 운명을 만들어간다. 책 오래된 네, 비밀. 감사합니다. 앞서 제가 뇌에 대한 뇌 가소성 얘기도 했고 저희 긍정적인 에너지, 뭔가 자기 반성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 책 읽어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요, 2022년입니다. 이런 오타가. 2021년 맞습니다. 2021년 12월은 2022년을 계획하는 달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back to the basic,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서요. 지금까지 내가 뭘 어떻게 했든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2022년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계획을 하시고, 지금까지 해온 거는 자기 반성을 통해서 계획을 짜기 위한 걸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건데요. 절대 못한 거에 대해서 좌절하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도 분명히 배운 게 있으실 거예요. 내가 못한 거에서. 그걸 가지고 2022년을 계획하는 달로서 12월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제가 방에 공유할 거는 이렇게 세 가지를 공유할 거예요. 2022년 바인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바인더 하나 공유할 거고, 네임 리스트와 데일리 리포트 따로 공유할 건데요. 일단 데일리 리포트는 뭐냐면, 나는 이 바인더가 너무 좀 힘들다. 한 번도 안 해봤어. 저도 이 바인더 이렇게 막 쓰기 전에는 제일 먼저 한 게 데일리 리포터예요. 데일리 리포터는 뭐냐면, 데일리 리포트는 이거예요. 저는 처음에 요거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한 장에 모든 걸 다 썼어요. 그날의 투두리스트 아침에 일어나서 적어놓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과 쓰고, 그날 탱코 했는지 체크하는 거 여기서 다 끝내고요. 긍정학원 쓰고, 오늘 내가 1% 성장한 건 뭘까 쓰고, 감사일기 쓰고, 그리고 오늘 내가 무엇을 했더라면 더 만족스러웠을까 이런 걸 써보면서 이 페이지를 하나하나 써가지고 스폰서 사장님들한테 매일매일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인더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희경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사장님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디자인 좀 해주세요 해서 지금 만들어진 바인더입니다. 그래서 바인더가 아직 나 힘들다 하신 분은 데일리 리포트부터 시작해 보시라고 이것도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네임 리스트는 뭐냐면 이것 또한 이렇게 이제 누르면 그 페이지로 이동해요. 여기는 내 고객, 내 파트너의 고객 저는 다 써놨거든요. 이름만 써놨어요. 이름만 써놓고 만약에 이 첫 번째 칸에 누가 변철훈이라고 써있다고 하면 변철훈 이렇게 누르면 그 사람의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 사람의 KR, 전화번호, 주소, 생일, 그 사람과 첫 만남 언제 했는지, 줄자 SB는 했는지, 반응은 어땠는지 이런 걸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제품이 처음에 뭐가 들어갔는지, 사업 진행상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써놓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맨 위에 회원관리라는 글을 딱 누르면 다시 그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명단 관리, 이거는 매년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파일을 따로 드리는 거고, 다시 네임을 치고 컨택 리스트를 치면 이건 뭐냐면 TR90을 했는데 아직 갈바닉은 안 썼어.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갈바닉을 전달하고 싶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피부에 관심이 많았어. 얘기를 해보니. 그러면 그 갈바닉 란에다 그 사람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걸 정종환 사장님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만들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안방에는 들어왔었어요. 지난달에. 그런데 이 사람 동안방에 들어왔는데 내가 실험 데모는 아직 못한 것 같아. 그러면은 실험 데모란에다가 내가 이 사람 이름을 써놓고 언제 할지 약속을 잡으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명단 관리하는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험 데모 했으면 거기서 이름을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하실 분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SNS 리스트는 뭐냐면 SNS 컨택해놓고 그 사람 어디 있는지 기억 못할 때 많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막 컨택을 해놓는데 그 인치 내에 그 아이디가 생각 안 나서 또 막 다이렉트 어디 보냈나 한참 찾고 막 이럴 때 있어서 제가 막 그 모든 사람 말고요. 제가 주력으로 이 사람과 정말 더 앞으로 소통 많이 하고 싶고 해보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적어놓고 그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지 뭐 DM을 내가 그 사람한테 보냈는지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이런 거 좀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 한번 만들어 놨어요. 활용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임 리스트까지 세 가지 파일을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같은 도구를 받으실 거예요, 모두. 그런데 그걸 내년 2022년의 12월에 내가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꼭 상상해 보시고요. 진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혜경 사장님하고 저하고 진짜 거의 한 6시간, 7시간을 앉아가지고 막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숫자 하나하나 다 입력하고 링크 다 일일이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